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이번 주 초에 긴축 쇼크 한번 받고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시장은 회복되고 있는데 느낌이 어쨌든 좀 찜찜하긴 찜찜했죠. 상승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고 환율이 오르고 하여튼 또 수급이 이상하고 상승 종목 수가 적고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고 등등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오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찜찜함을 장중에 어느 정도 좀 해소하면서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다 그런 찜찜함들을 다 회복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찜찜함을 좀 날려보낸 하루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436이 중요한 자리인데 436을 일단 아침부터 갭으로 넘어가 가지고 돌파 한창 했다는 거, 그죠? 어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한 보시면은 그 고점이 한번 높아졌습니다. 고점이 좀 높아져서 뭐예요? 지금까지 그 우리가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둥근 천장형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둥근 천장형의 가능성은 사라진 꼴이 됐겠죠. 요 고점 높아졌으니까. 물론 그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바로 되돌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둥근 천장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일단 고점 높아졌으니까 둥근 천장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가 한 세 가지 정도, 그죠?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변동성 주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지고 이제 엄청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지, 오버슈팅 신나는 변동성 확대, 신나는 급등이 나올지 1번 가능성, 아니면은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들에서 또 못 가고 여기서 또 밀릴지.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그런 위기가 아니죠. 그런 어떤 급등의 찬스가 있었는데 급등의 찬스를 다 놓쳤잖아요. 모르죠. 이번에는 놓칠지, 이번에는 그런 찬스를 활용할지. 하여튼 또다시 그런 찬스를 놓치고 또 비리비리 할지, 아니면은 V자로 이제 꺾여서 내려올지 어쩔지. 하여튼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뭘 하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계속 가만히 지켜볼 건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둥근 천장형 가능성이 사라지고 또 다시 시장의 급등 가능성은 열리긴 열렸습니다. 436 돌파 한착한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죠? 주봉 같은 거 모습 보면은 이번 주 초에 430을 짧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말아 올리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가야겠죠. 예, 가야 됩니다. 다음 주는 꼭꼭 가야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 430 회복했다 강하게 올라와 줬으니까 괜찮다라고 치더라도 아무튼 빨리빨리 가긴 가야 될 겁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아무튼 이런 모습대로 마감을 한다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 상당히 급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급등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까지 아무튼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그 달고 달게 이야기를 하다시피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삼성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통화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그 옛날처럼 11월에 봤던 것, 작년 11월 1월 달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조건들이 좀 조건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드려놨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긴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 여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콜옵션 꼬라지 보시면 몇 번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6월 3일날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6월 16일날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도 어쩌면 그런 날들과 비슷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하고 이런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등하면 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숏 찬스를 노려볼 거다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아무튼 명백하게 지금 당장 여기서 숏을 질러볼 만한 근거는 이제 사실상 없어지게 또 됐습니다. 436이라는 자리가 어떤 저항이었는데 이 436을 시작부터 넘어갔으니까 사실상 그죠? 당장 어떤 숏을 보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 차라리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 대응이 쉬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어떻게 될지. 계속 올랐어야 될 자리에서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계속 못 올랐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뭐 아무튼 이번에는 예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약간 좀 탄력적으로 좀 가볍게 자꾸 갭을 만들어내면서 오르는 꼴이 오버슈팅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니까 뭐 제가 뭐라 이야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힘을 뿜으면서 올라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솔직히 지금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라 갖고 제가 뭐 더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워낙 좁은 구간 안에 이 어떤 뭐 수렴형 안에 와 있어 가지고.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선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보실 수가 있겠죠. 어딜 넘어가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물론 그렇지만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그죠, 힘이 많이 빠져갖고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실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선 꺼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살렸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 11시쯤인가 부터 갑자기 급등했죠. 삼성전자가 오전 11시에 30분 봉인데 11시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은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갔던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시장은 아무튼 빠질 생각이 별로 없긴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쉬었던 사이에 시장을 지켜줬던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친구들이 어제 변동성 폭발시키고 이제 오늘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카카오가 좀 급락하고 네이버는 버텼는데, 어쨌든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뭐 당장 내일 오를지 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좋은 시절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좋은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일 더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또 15% 오를 수도 있고 하루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자리에서 더 올라봐야 별로 좋은 꼴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별로 좋은 꼴이 안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살아나 줘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그 얘네가 하락하는 사이에 그 돈이 그대로 삼성전자로 빨리면서 아무튼 지수는 그대로 방어가 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 지수를 빠뜨리고 싶지는 않나 봐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지수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순환매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카카오 네이버에 있던 돈들이 삼성전자로 쏠린 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시장 지수는 빠질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욱더 마음 편하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7월 초에나 돼야 뭐 움직여 볼까 말까 한 뭐 그런 찬스가 올까 싶지,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은 제 생각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또 난 오버슈팅을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바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죠? 앞으로 이제 뭐 잘 보긴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마 내일도 갭상승으로 지수가 막 오늘 나온 고점 38.55 이런 자리를 막 아침에 갭상승으로 넘어가고 이런다면은, 글쎄요, 이제는 변동성을 좀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일단 저런 급등을 따라가서 뭐 먹을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가만히 있을 생각이고요. 이번 주에 뭐 특별히 경제지표 같은 거 발표된 건 없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신규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하여튼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더 숫자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회복이 좀 느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요즘에 경제지표라는 게 그냥 발표되고 나면 무조건 숫자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올라가니까 사실 요즘에 별로 이런 지표를 신경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참고적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조금 느려지고 있네, 뭐 이런 숫자 정도는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도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변동성을 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입니다. 뭐 솔직히 미국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요, 이게 S&P인데요. 이게 S&P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갭상승 출발한다면 일단 어제의 고점은 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전고점 자리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S&P하고 나스닥 둘 다 분명히 시장은 강하게 갭상승 출발하긴 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요. S&P, 나스닥 둘 다 강하게 갭상승하긴 할 건데, 글쎄요, 이 갭상승을 원웨이 상승으로 연결시킬지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S&P가 머리 위에 여기 전고점이란 저항 자리를,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해서 이런 전고점 자리를 아예 빵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 전고점 아래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갭상승에서 오늘 막 원웨이로 막 급등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째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미국 시장은 결과적으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대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S&P 현물 지수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갭상승을 해서 어쨌든 여기 전고점 저항을 넘지 못하는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원웨이로 막 급등을 하기보다는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시 밀리면서 여전히 얘는 둥근 천장형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일단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미국도 급등하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막연히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길고 짧은 건 대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여기 이거를 보면 아무튼 S&P 지수에 오늘 갭이 어디서 뜰지 나오는데, 오늘 갭 일단 여기서 출발할 거거든요. 어제 종가 여기였고요. 갭은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근데 이 갭 자리가 전고점 저항을, 여긴 이 전고점 저항 자리를 지금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오늘 이 갭상승이 뭐 모르죠. 이렇게 뭐 팔아제끼기 위한 갭상승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길고 짧은 건 대보로 했으니까 여전히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둥그스름한 천정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은 오늘 뭐 전고점 넘어가고 막 강하게 상승할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한국장만 보면은 어쨌든 뭐 당장 내일도 폭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아무튼 우리 주인공인 S&P 모습을 보면은 조금 좀 모양이 조금 완전 막 급등을 당장 오늘 밤에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전히 뭐 잘 모르겠는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뭔가 아직 그 눈에 띄는 신호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미국 시장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아시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좋았죠. 중화권도 좋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뭐 괜찮았습니다. 일본은 보합 정도 마감했고, 대부분 보면 하락한 나라보다 상승한 나라가 일단 훨씬 많긴 하죠. 전반적으로 다들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일단 유럽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장 같은 경우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예를 들면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그 교과서적인 어떤 둥그스름한 천장형을 거의 완성을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얘네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장이 오늘 비리비리 하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더 빼면서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둥근 천장형이 완성되는 거고, 아직까지 둥근 천장형 완성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고, 중요한 자리 위쪽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둥근 천장형 완성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전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요날의 종가, 여기 이 장대양봉의 종가를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이거 자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둥근 천장형이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이 위에 있으니까, 이 선 위에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코스피는 눈치 없이 일단 튀어오른 건지, 아니면 코스피가 글로벌 대장인지, 하여튼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밤에 하여튼 S&P가 어떤 뭐 힌트를 좀 주겠죠. 뭐 S&P가 오늘 밤에 뭐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하락 마감까지 해준다. 그럼 장대음봉 모양 나오는 건데, 그러면 둥근 천장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뭐 그런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을 하루 종일 잘 버티고 여기서 안 빠지고, 뭐 도치 형태라든가 뭐 조그마한 양봉이라든가 하여튼 버텨주면은 계속 또 오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정도 뭐 가능성만 열어놓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눈치 보고 있죠. 비트코인도 독일장처럼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저점 낮춰놓고 여기서 확 죽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적당히 반등하면서 계속 박스권 이어나갈지, 얘도 미국 주식시장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아무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죠. 이 자리가 한 1136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원 정도 자리를 거의 일주일 동안 못 넘고 있는데,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빨리 가든지 빨리빨리 떨어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아래로 밀려버리면 이 자리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 지지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두터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하락 마감하면서 이거 아래쪽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그죠, 시장은 또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코스피는 V자로 반등했잖아요. V자로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얘가 이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이 장대 음봉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워낙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을 했던 코스피가 환율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더욱더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뭐 오늘 밤뿐만이 아니죠. 이제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너무 좁은 박스권 안에 놀고 있기 때문에, 한 30원, 37원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박스를 위로 깨는지 아래로 깨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일단은 좀 의미는 있게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래저래. 네. 어설프게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공이 아닌데 막 배트 휘두르다가 돈 까이는 것만큼 억울한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오면은 그런 공을 치세요. 물론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내가 원하는 카드일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서 베팅해도 돈 까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잘못 베팅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서, 그죠? 아무튼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아직 공이 확실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공 나올 때까지 저는 어쨌든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